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과 팔자,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를 다뤄봤는데요. 이 사랑,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조화를 가지며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포괄적으로 한번 다뤄봤는데, 오늘은 그 팔자 안에 어떤 형태로 놓이니까 어떤 사랑의 왜곡이 오더라, 어떤 별이 있으니까 어떻게 사랑을 얻더라, 이런 것을 구체적인 형태를 보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연월일시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지배하는 시기가 차이가 있는데요. 대체로 결혼은 태어난 날, 예를 들어서 갑일날 태어나고 수일날 이렇게 태어났다면 여기에 놓여 있는 글자의 성질에 따라서 애정관계라든지 부부관계라든지 진행되는 양상이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과 시는 일은 대체로 배우자, 시는 대체로 자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가 좋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들어보시죠? 시는 주로 자식과 말년을 지배하는 글자로 주로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럼 태어난 날은 뭐냐? 짝짓기예요. 짝을 어떻게 잘 짓느냐,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글자, 또 그 다음에 태어난 달에서 간섭하는 글자, 이것을 다 봐야만 우리가 그 사람의 애정적인 성취, 또 가족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런 게 드러나는데요. 태어난 달에 있든 날에 있든 어떤 글자가 들어와 있을 때 주로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걸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에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고 태어난 달에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젊은 날이나 또 배우자와의 짝을 지을 때 드러나는 건데요. 자, 여기에 찌자자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와 있다고 합시다. 자, 이 찌자자는 갑날 태어난 사람을 중심으로 볼 때, 육친적으로 인수라는 글자입니다. 자, 인수는 우리 교양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인수는 어떤 별, 교육에 관련된 별도 되고, 육친으로서는 모친이 되는 거죠. 모친에 대한 별도 되는데, 자, 남자, 여자 이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챙겨봅시다. 남자의 경우, 여자의 경우. 자, 이런 별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자리는 대체로 누가 들어와야 될 자리? 남자로 봐서는 부인이 들어와야 되는 자리죠. 부인이 들어와야 되는 자리인데 누가 들어와 있다고요? 모친이 간섭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 좀 사귀려고만 하면 판을 깨고 우리 아이는 그런 사람하고 절대로 못합니다. 궁합이 어떠고 하니 절대로 거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친이 간섭을 심하게 해가지고 결혼이 자연 늦어지고 그런 집 봤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모친이 사사건건 간섭을 하니 아들이 어머니에게 매달려가 어머니 자문 어떻게 자문됩니까? 이것까지 챙길 정도로 심한 마마보이를 만들어서 결국은 고부간의 갈등을 많이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빨리 장가를 가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 사람이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친이 자식의 결혼에 대하여 간섭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히려 더 나은 인연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자의 경우도 인수라는 별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비슷하게 작용합니다. 어머니가 자기 딸은 무슨 보물단지인 줄 압니다. 보물단지처럼 우리 아이는 연애도 한 번 안 했습니다. 남자라고는 손톱만큼도 모릅니다. 이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이 되도록 적어도 시집을 갈 나이가 다 됐는데 남자를 손톱만치 모르면 어떻게 남자 비유 맞추고 서로 조화를 갖추며 살아가겠습니까? 이 인수라는 이 별이 들어와 있으면 어머니가 들어서 자꾸 판을 깨더라. 그 다음에 시집을 보는 뒤에도, 딸을 시집 보는 뒤에도 사위를 무슨
뭐 후배 부르듯이 자네 이리 좀 와봐라 해서 예, 꿀밤도 주고 예. 그런 집 있죠. 예. 찔리는 분도 계시는가 본데. 자, 그다음에 자 말고 축이라는 글자가 와 있다고 합시다. 예, 축은 일지에는 올 수 없는 것이고 태어난 달에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인데 이 축이라고 하는 글자는 육신적으로 뭐냐면 정제라는 글이 됩니다. 정제. 이 정제라는 글자는 남자를 보았을 때는 중심을 했을 때는 정처가 됩니다. 정처. 정처. 제대로 된 부인이다. 제대로 된 부인을 만나는 거니까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조건의 여자를 만나서 짝을 지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자일 경우에는 이 정제성을 짝을 삼으면 이 정제성이라는 것은 뒤에 여자에서는 그 관이라고 하는 별이 짝이 되는데 관을 거들어주거나 대체로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아주 빠르지는 않더라도 적당 시기에 대체로 짝을 이루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관이 드러난 것보다는 결혼이 늦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적당 시기에 말 그대로 점자가 붙으면 대체로 적당 시기에 짝을 지어서 인연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제성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결혼도 대체로 원만하고 서로 그 조화력도 대체로 원만한 인연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부터 시작했으니까 축 다음에 다시 인이 되죠. 자, 인이 왔을 때에 이 인이라는 글자는 육신적으로는 뭐냐면 비견이라는 글이 됩니다. 비견. 자, 비견이라는 것은 오행적으로 나하고 성질이 똑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움직이면 자기도 같이 따라가는 거죠. 같이 따라가고. 이쪽으로 가면 같이 따라가고. 항상 같이 움직이려고 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해요? 같이 하자고 간섭하는 존재가 자꾸 나타나는 거죠.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 젊어서 내가 만나는 여자는 자꾸 친구가 자꾸 꼬셔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남자가 자꾸 꼬셔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아픔을 겪고 나야 그러니 먼저 내가 짝을 삼으려 했던 존재를 뺏겼으니까 그 다음에는 나의 차례다. 그래서 대체로 사랑의 아픔을 겪고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오히려 인연이 순조로워진 그런 글자로 작용합니다. 남자일 경우에 뭐라고 해요? 일찍 만난 인연은 뺏기고 그 다음에 여자일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일찍 만난 남자는 빼앗기고 이런 상황에 관련해가지고 나온 노래도 많습니다.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그 노래도 있죠. 왜 친구의 친구 사랑합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런 글자가 있으니 그런 작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토끼 몇 자에. 자, 토끼 몇 자의 경우에 육친적으로 따지면 겁자라는 글자가 됩니다. 겁자. 자, 이 겁자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자가 아니고 있는 거를 네 아니면 내가 갈라 쓰자예요. 쪼개 쓰자. 그래서 이 글자는 더 강력하게 아까 비견이라는 글자보다 더 강력하게 에라이 몹쓸 여자야 그 노래 있죠. 너도 여자였더냐. 그거는 뭐냐면 한 여인을 두고 남자가 뺏는단 말이죠. 서로. 그래서 자기가 빼앗기지 않으면 뺏어야 되고 빼앗기지 않으려면 뺏어야 되고 빼앗으려면 결국 상대방을 밀어내야 되고 그러한 경쟁의 관계에 잘 놓임으로써 보통 옛날 책에는 남자는 사랑의 아픔을 겪어야 안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자는 제척격으로 즉 상대방이 실패한 곳에 결혼함으로써 결국 가정 안정을 이루는 별로 작용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들 시집 장가가 늦기 때문에 제처 형태로 꼭 시집을 안 가지만 상대방이 대체로 사연을 겪어야 가정 안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다음에 진이 와 있을 때 뭐 여기 와 있을 때 수업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 편제라고 하는 글자가
와 있을 때 어떻느냐. 편제라고 하는 것은 융통성을 의미하는데 남자를 중심으로 볼 때는 편제는 뭐냐. 아까 정제라는 글자 한번 봤었죠. 야, 정제는 뭔가 정자가 붙었으니까 뭔가 바를 것이다. 편제는 뭐냐. 정자가 아니니까 편자 뭔가 치우쳤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편자가 있으면은 절반만 덕을 입을 수 있는 인연이나 저런데서 무언가 기운이 기울어졌다는 거죠. 자, 눈치 빠른 분은 무슨 돈은 마음에 드는데 돈벌이 하는 거 보면 참 마음에 드는데 인간성을 보면 막 영 아니다. 예. 그 다음에 애정은 원만한데 능력이 영 시원찮다. 이런 식으로 한쪽이 기울어진 그런 애정관계를 잘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편제라는 별을 안고 온 사람은 이쪽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친구도 만나보고 저 친구도 만나보고 풍류 과정을 본이든 아니든 거치고 여러 여자를 거친 다음에 짝을 이루어서 가정을 안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막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면 어떤 사람은 막 뭐라고 하죠.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그때 그 사람이 할 말이 있습니다. 나도 그래 안 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러는 내가 정말 미운 노래도 있죠. 이러는 내가 정말 밉다. 맞춰보려 하면은 한쪽은 마음에 드는데 한쪽이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이쪽에 맞춰보려고 하면은 한쪽이 마음에 들고 한쪽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반복하다가 결국은 찝어봐야 결국 반만 만족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자, 그럼 여자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편제라고 하는 별은 대체로 관성을 도우는 별이기 때문에 결혼이 아주 빠르진 않지만 대체로 이거 남자 패턴처럼 한쪽은 마음에 드는데 한쪽은 마음에 별로 안 드는 그런 쪽의 인연이 잘 이루어지고 대신에 이제 이 편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재물하고 뜻이 통하겠죠. 재물 제자가 써 있죠. 그 재물과 인연이 있는 대체로 남자 인연, 또 그 시집이 경제적으로 힘이 있거나 또 이런 사람이 시집을 가면 시가가 대체로 경제적으로 빨리 번창을 해요. 그래서 밥숟가락하고 몇 개 없던 시집을 내가 왔는데 그 시집이 경제적으로 빨리 번영하는 모양이 대체로 여자의 팔자에 이런 별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시집이 번영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진 다음에 사. 자, 사는 일제는 읽기 어렵고 월제에 있는데 이 글자의 간섭 많이 받나 봅시다. 이 글자는 주로 식신이라는 글자입니다. 식신. 식신은 재성을 거들어주는 자입니다. 재성을 거들어주는 자인데 남자일 경우에는 재성을 거들어주니까 아까 재성을 거들어주니까 대체로 뭐 여자를 잘 맞든 안 맞든 잘 만나죠. 그래서 빨리 만나지는 않더라도 대체로 여자 인연을 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이루는 인연이 잘 되는 거죠. 여자는 상대적으로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벼슬관자하고는 거리가 가장 멀고 벼슬관자에 가장 거리가 떨어져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벼슬관자가 와서 조화를 보여줄 때까지는 솜씨도 좋고 인물도 예쁘고 거울도 잘 보고 나는 시집 갈 거야 하는데도 빨리 시집이 안 가지는 경우가 이 글자가 간섭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신이라는 글자는 남자에게는 대체로 무난하게 결혼문을 열어주고 여자는 결혼 인연을 굉장히 멀리 늦게 이루어지는 어떤 별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오. 자, 남자의 경우에는 이 오가 뭐냐면 육신적으로 상관이 되는데요. 이 상관은 남자의 경우에 재성을 거들어주는 자기 때문에 여자 농사를 쉽게 짓고 또 결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이 결혼을 열어주는 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별 문제가 없는데 여자는 뭐냐? 말 그대로 이 글자는 상할 상자의 벼슬관자입니다.
상관. 그러니까 이 벼슬 관자가 뭐라고 했죠? 남편을 유도해주는 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손상시킨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손상시키는 별이 있을 때에 아무리 남자한테 잘해도 남자한테 잘하더라도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예. 이별의 시간표대로 떠나야 했다. 예. 나는 네한테 잘하는데 너는 나한테 왜 이러니? 제발 떠나가지 말라고 날 포기하지 말라고 있죠. 예? 포기하지 말라 하는데 상대는 속절없이 떠나갔네. 어려움 많죠. 예. 이별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남자와 남편의 인연을 빨리 이루기도 어렵고 또 늦게 만난다 하더라도 대체로 좀 덕이 박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 별이 이 상관성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자일 경우에는 이 상관성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궁합 요소라든지 서로를 잘 약점이나 부족한 점을 보충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을 만나야 가정 안정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미는 정제성으로서 아까 축에서도 똑같이 정제라는 별을 다루봤죠. 예. 그 다음에 신이라는 글자에 이 신이라는 글자를 요 글자는 육신적으로 어떤 글자가 되느냐면 편관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편관. 자, 편관이라는 글자가 되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주로 자식을 의미하는 별이 됩니다. 자식. 그래서 자식 인연을 만들기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대체로 결혼이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자의 경우에는 편관은 편자죠. 그래서 한쪽은 마음에 드는데 한쪽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형태의 남자 인연인데 결혼 자체는 그렇게 시기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 다음에 유가 오면은 갑이 유를 보면은 정관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정관을 만난 것인데 정관이라는 말 그대로 정자죠. 남자의 경우에 정관이라는 별은 내나 자식별 같은 의미로 자식별이 되는데 자식 인연이 원만하다는 것은 결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자식을 갖추어서 가정 안정시키는데 별 무리가 없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겠죠. 결혼에는 큰 문제가 없듯이고 여자일 경우에 정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발을정 배설관. 그래서 제대로 된 남편의 뜻이니까 애정적으로도 원만하고 또 금전적인 혜택이라든지 남편으로서 역할도 대체로 원만한 그런 인연을 자연스럽게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유 다음에 술 같은 거 아까 편제성 봤었죠? 편제성. 편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진에서 편제라는 별을 봤었죠. 그래서 이제 진에 있는 편제와 작용이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실제 내용상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자, 대체로 편제는 아까 뭡니까 절반이 대체로 잘 맞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제자가 들어오는 경우 육신적으로 이것을 편인이라고 합니다. 편인의 경우에 남자, 여자 남자와 여자의 작용은 좀 차이가 나는데요. 남자일 경우에 이 편인은 모친의 역할을 제대로 다 받지도 못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에 간섭해서 방해를 주는 인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부 갈등의 인자가 가장 강하게 놓이는 경우죠. 가장 강하게 놓여서 결혼할 때의 어머니의 간섭을 버릴 수 없어서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 이후에도 어머니의 간섭 때문에 현실적인 갈등을 많이 거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편인이라는 글자가 와 있을 때입니다. 그럼 여자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편인성이 있으면은 모친의 간섭 때문에 결혼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 편인은 또 여자에게는 어떤 별이 되느냐면 자식을 생산하는
별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편의는 엄마는 엄마인데 나를 잘 움직이고 뛰어놀도록 해주는 어머니가 아니고 사사건건 가담을 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어머니가 대신해줘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혼도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간섭 때문에 못하는 것도 되고, 또 자식 생산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머니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닌 거니까 결국 자기가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 생산의 뜻이 약해지는 것이고, 또 자식 생산을 안 하려고 하면 결혼에 대한 적극성도 안 가져요. 무단히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럴 때 자식을 놓을 수 있는 별이 들어올 때 결혼이 그냥 막 하고 싶습니다. 시집이 가고 싶고. 그런데 이 별이 있으면 결혼에 대한 적극성도 강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타고난 날과 달과 일들에 있는 글자들이 간섭을 하면 어떤 형태로 잘 지어지느냐를 보셨는데요. 결혼이 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한데 대체로 좀 늦으면 팔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흔히 어디 물으러 가면 결혼을 늦게 하시오 하지요. 그럴 때는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눈치도 없는 사람, 인간이라는 말도 있는데, 눈치를 채야 되는 거냐? 아, 결혼을 자연스럽게 하기에 뭔가 방해가 있구나. 그래서 일찍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애로를 그냥 거쳐버리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다들 뭐 욕심이 나고, 그 당시 애정에 눈 뒤집혀 있을 때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살아가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맹세입니다. 맹세. 이 맹세를 하면 반드시 후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맹세를 하면 제일 후회를 많이 하느냐? 사랑의 맹세를 하면 가장 많이 후회를 하면서 산다는 거죠. 분명히 그 순간은 진실이었고 그날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니 모르겠다는 거죠. 정말 좋아했는지 정말 사랑했는지. 맹세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뭡니까? 적당한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이상적인 글자 조화를 서로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시간에 따른 변화를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진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